이사회실의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다.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인 민준이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혼. 그건 내 퇴직금이야, 여보. 이제 집으로 가서 쉬어. 회사 일은 나한테 맡겨.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리모컨을 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다. 다음 슬라이드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테니까.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서울 도심이 보였다. 10년 전, 민준이와 나는 이 도시의 별이 될 거라 믿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난 연인이었다. 나는 경영학을 전공한 엘리트, 그는 공대 출신의 천재 프로그래머. 함께 창업한 IT 회사, 네오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상장 5년 만에 시가총액 5조 원. 우리는 한국의 파워 커플로 불렸다. 언론은 우리를 한강의 기적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둠이 있었다. 민준이가 숨긴 비밀, 그리고 내가 대신 짊어진 죄. 민준이는 야심이 컸다.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황제였다. 회사 성장 과정에서 그는 몇 번의 회색 지대를 밟았다. 3년 전, 경쟁사 앱을 해킹해 데이터를 훔친 사건. 그건 단순한 산업 스파이 수준이 아니었다. 민준이는 직접 코드를 짜서 서버를 뚫었고 그 데이터로 우리 앱을 업그레이드했다. 증거는 그의 노트북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는 취해서 나에게 털어놓았으니까. 여보, 이게 성공의 가격이야. 내가 날 믿지. 그의 눈빛은 광기 어린 열정이었다. 나는 그 증거를 지웠다. 아니, 숨겼다. 회사 법무팀에 연락해 서버 로그를 조작하고 민준이의 노트북을 포맷했다. 왜 그랬을까? 사랑 때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두려움. 만약 민준이가 잡히면 우리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 나는 완벽한 아내로 살았다. 낮에는 CFO로 숫자를 다루고 밤에는 그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내 정신은 점점 달아갔다. 불면증, 약물, 그리고 끝없는 불신. 그러다 6개월 전 모든 게 변했다. 민준이의 비서, 지은이가 임신했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야심만만한 여자였다. 민준이는 그녀를 미래의 파트너라 불렀다. 나는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 아기 이름은 민준이처럼 강하게 지을까? 내 세계가 무너졌다. 그는 나를 버리려 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며 그는 회사 지분을 노렸다. 나는 30% 지분, 그는 40%. 나머지는 투자자들. 그는 나를 쫓아내고 지은이와 함께 지배하려 했다. 너는 이제 필요 없어. 퇴직금으로 100억 줄게.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비밀을 파헤쳤다. 해킹 사건의 백업 데이터, 그가 숨긴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더 큰 것, 민준이는 최근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펀드에 투자했다. 500억 원. 그 돈은 우리 직원들의 퇴직연금이었다. 그는 확장 프로젝트라 속였다. 증거를 모으는데 3개월이 걸렸다. 변호사, 해커 고용, 심지어 지은이의 과거까지. 그녀는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었다. 민준이는 그걸 알면서도 이용했다. 이사회 날이 다가왔다. 민준이는 나를 소집했다. 마지막으로 내 지분을 넘겨. 아니면. 알지, 그의 위협은 명확했다. 나는 동의하는 척했다. 하지만 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는 함정이 있었다. 첫 슬라이드는 이혼 합의안. 퇴직금 100억 원. 후 그는 웃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
이사회실은 고요했다.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이제 투표합시다. 그녀의 사임에 찬성하는 분, 손이 올라갔다. 그의 측근들, 지은이를 옹호하는 이사들. 나는 숨을 골랐다. 기다려요. 민준 씨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이 바뀌었다. 제목, 네오테크에 숨겨진 어둠. 민준 대표의 범죄 증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슬라이드에는 해킹 로그, 자금 유용 기록, 지은이의 전과 사진까지. 이게 뭐야? 민준이가 소리쳤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게 당신의 퇴직금이에요, 여보. 감옥에서의 평생 휴가. 이사회실의 혼란이 시작됐다. 한 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사실입니까? 민준 대표, 설명하세요.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었다. 이건 조작이야. 그녀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 해. 그의 눈은 나를 노려봤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그 시선. 나는 동정심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하지만 곧 그 감정은 사라졌다. 그는 나를 배신한 자였다. 플래시백이 떠올랐다. 우리 결혼 5년 차, 네오테크의 첫 큰 계약.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 민준이는 밤새워 코드를 짰다. 나는 커피를 타며 그의 어깨를 주물렀다. 우리가 해낼 거야. 그때 우리는 진짜였다. 하지만 성공이 커질수록 그는 변했다. 술자리에서 여자는 뒤에서 지원만 하면 돼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이가 들어온 건 그 후였다. 그녀는 그의 영감이 됐다.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작업하는 둘이. 나는 모른 척했다. 왜냐하면 그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해킹 사건 후 나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울며 빌었다. 나 없인 내 인생도 끝이야. 그 말은 진실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족쇄였다. 이제 그 족쇄를 끊을 때였다. 나는 슬라이드를 넘겼다. 첫 번째 증거, 3년 전 해킹 사건. 민준 대표의 IP 주소에서 시작된 침투 기록. FBI 스타일의 포렌식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코드라인이 흘렀다. 이사 중 한 명, 투자자 대표인 박 회장이 안경을 고쳤다. 이게 경쟁사 데이터 도난.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그녀가 짰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계속했다. 두 번째, 자금 유용. 500억 원이 프로젝트 X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 펀드. 직원들의 미래를 훔친 거예요.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 경찰 불러 라고 외쳤다. 민준이는 지은이를 봤다. 그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나를 쫓아내고 그녀를 신임 CFO로 앉히는 거이.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약점을 잡았다. 그리고 지은 씨, 그녀의 과거 사기 전과. 민준 대표가 그걸 은폐했어요. 함께 공모한 거죠? 민준이가 달려들었다. 닥쳐. 내가 날 망치려 해. 보안 요원이 그를 막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렇게 해? 나는 속삭였다. 당신이 가르쳤어. 성공은 가격이 있으니까. 이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찬반이 갈렸다. 일부는 민준이를 지지했다. 그가 회사 키웠어. 다른 쪽은 법대로 라고. 나는 그 틈을 노렸다. 내 지분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 그의 해임을 투표했다. 밖으로 나서며 나는 한강을 봤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스쳤다. 내가 숨긴 비밀, 해킹 사건의 일부는 나도 관여했다. 로그 조작에 내 서명까지. 만약 드러나면? 하지만 지금은 그의 차례였다. 밤이 깊었다.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민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화하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무슨 소용이야? 그는 핸들을 쥐며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지분. 다 줄게. 그의 제안은 절박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또 속일 테니까. 우리는 한강 다리로 갔다. 차 안에서 그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가난하게 컸어. 아버지가 도박으로 집을 잃었지? 성공이 내 유일한 무기였어. 그의 고백은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했다. 나도 그래? 엄마가 암으로 죽을 때 병원비로 빚졌어. 그래서 내 뒤를 봤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었다. 그는 지은이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는 사진을 보냈다. 아기 이름은 승리로 할까? 다음 날 경찰이 왔다. 민준이는 체포됐다. 뉴스 헤드라인, 네오테크 CEO, 해킹 횡령 혐의 주가는 폭락했다. 나는 임시 CEO가 됐다. 언론은 나를 강인한 여성 리더라 불렀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지은이가 연락했다. 언니, 민준 오빠가. 아기를 지켜달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이었다. 나는 동정했다. 그녀도 피해자일 수 있었다. 민준이의 꼭두각시. 재판 준비 중 티스트가 왔다. 민준이의 변호사가 내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도 공모자야. 로그 조작 증거가 있어.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는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였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 이혼으로 나를 약하게 만들고 비밀을 폭로하게 유도한. 그는 감옥에서 웃고 있을 터. 나는 반격했다. 지은이를 설득해 증언하게 했다. 그녀는 민준이의 폭력을 고백했다. 오빠가 때렸어요. 아기를 그 증언으로 재판은 뒤집혔다. 민준이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였다. 하지만 이사들 중 일부가 반발했다. 회사 망할 거야. 그들은 나를 비난했다. 너도 죄지. 분열이 시작됐다.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복수냐, 구원냐. 재판 당일 법정은 만원이었다. 민준이가 수갑차고 들어왔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내 덕분이야. 그는 속삭였다. 판사가 증언을 시작했다. 먼저 지은이. 민준 씨는 저를 이용했어요. 돈과 권력을 위해.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다음은 나. 그는 회사를, 가족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왜냐하면 내 비밀이 드러날 수 있었으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당신도 로그를 조작했죠?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사랑 때문에. 관중석에서 기자들이 메모했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웃었다. 봐, 우리는 똑같아. 그의 말은 독이었다. 재판은 취업 pH 상태가 됐다. 일부는 민준이를 희생양이라 봤다. 성공한 CEO를 이렇게, 다른 쪽은 나를 복수의 악마라 불렀다. 밤에 나는 호텔방에서 울었다. 모든 게 엉망이었다. 회사 지분은 팔아야 했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민준이의 숨겨진 계좌에서 돈이 나왔다. 1,000억. 그는 모든 걸 미리 빼돌린 거였다. 그는 감옥에서 자유로울 계획이었다. 가짜 신분으로 도주.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의 도주 계획을 폭로한 증거. CIA급 추적 소프트웨어로 찾은 비행기 티켓. 다음 이사회에서 나는 그걸 보여줬다. 이게 그의 진짜 퇴직금. 이사들은 충격받았다. 이제 그들은 내 편이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준이는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미안해. 사랑했어. 그의 말은 진심. 나는 모른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회사가 재건을 시작했다. 나는 새 CEO로 복귀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이는 아기를 낳고 사라졌다. 그녀에게 50억을 줬다. 새 삶을 살아 이 그녀의 눈빛은 감사였다. 하지만 나의 삶은 빈 껍데기. 민준이의 재판은 종신형. 그는 호소했다. 가족을 봐. 하지만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다. 그게 또 다른 비밀. 나는 불임이었다. 민준이는 그걸 알면서도 외도를 했다. 후계자 필요해. 그의 이기심이 드러났다. 이제 나는 홀로 서 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쓴맛이 났다. 나는 누구의 편이었을까? 그의 피해자. 아니면 공범. 독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1년 후, 네오테크는 부활했다. 나는 자선재단을 만들었다. 해킹 피해자들을 위한. 민준이의 감옥 편지가 왔다. 내가 이겼어.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묶여. 나는 불태웠다. 끝은 비극. 아니, 새로운 시작. 나는 다시 사랑을 찾을까? 어쩌면. 하지만 그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복수의 끝은 자유, 그리고 물음표.